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산을 모아가는 과정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큰 거시 이벤트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쉬는 날이었지만 미국 시장은 열려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침까지만 해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드는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달러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조금 어지러운 모습 보이고 있지만 자,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추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되돌림 현상인데요. 자, 우리가 어느 시장에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12월부터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되돌림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락하는 나스닥 그리고 보합으로 온 S&P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코 3개월 동안 시장을 살펴보면 만만치 않았던 주식시장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데요. 자, 고점에서 저항선을 3번 터치하고 떨어지는 거라서 조금 안쓰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잘 모아가시는 분들은 자, 꾸준히 모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금통위, 금리 인하로 환율이 반등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높은 환율이 또 부담스러운 측면이다라는 건데 1480원 고점부터 약 2%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하 전까지는 환율이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1%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공언한 상태고요. 나머지 신흥국들은 통화 변동성이 좀 커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급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올라가지만 FOMC의 금리를 동결 혹은 인하 여하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나누어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시적 환경에서 신영증권 리서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선진국 주식을 줄이고 신흥국 주식 그리고 신흥국 채권들을 좀 담아보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 관세밖에 없다라는 그런 트럼프의 정치적인 지금 한 달 동안의 행보인데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은 면역력이 생긴 상황입니다. 채권의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는 측면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더 과격한 관세를 목표로 하고 있는 트럼프. 그래서 신흥국과 채권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는 게 신영증권의 리서치입니다. 신영증권 리서치는 제가 자주 보는 이유는 되게 편한 말들로 써놨어요. 보통 어려운 말들로 써놓는 게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거든요. 근데 되게 좀 우리의 눈높이에서 잘 써놓은 신영증권의 리서치 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드갭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드갭은 여러분들 주식과 채권 기대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드갭이 높다라고 한다는 것은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로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동안 00년 때부터 20년 동안 주식시장이 훨씬 채권보다 앞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동등하다라는 그런 국면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사실상 20년 전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포인트에 아주 중요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역시 역사적 저점이라는 의미인데요. 주식이 고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린 차트 있죠. 보통은 SPY가 이 파란색이고요. 요렇게 움직이고 채권도 요렇게 움직이면서 좁혀졌다 늘려졌다 하는 것이 바로 스프레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양분하는 대표적인 투자 자산 중에서 공격적인 측면 그리고 방어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얘가 올라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얘가 올라가고 요렇게 하면서 서로 상관관계를 거의 반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스파이, S&P 500과 주식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기술주의 반등,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 때문에 자, 채권은 역사적인 저점까지 내려간 수준이고 S&P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수준인 거죠.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주식에 대한 매력도 혹은 채권에 대한 매력도를 봤을 때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오늘 신영증권 리서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회귀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식시장에 조정이 없거나 지금 조정이 생기고 있는 국면인 거죠.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현재 수준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기준금리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보여드렸다시피 3월 혹은 5월에 금리 인하를 90% 이상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시장 무적정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때 87불이었거든요. 1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92불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에는 주식이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채권이긴 합니다만 채권이 막 떨어질 것 같을 때 RSI 거의 심리적인 수준은 바닥으로 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기가 막히게 반등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을 때,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무서울 때가 기회다라는 것에 반증은, 그러니까 논리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차트에다가 RSI 하나만 추가시켜 놓으면은 이게 고점이구나 저점이구나를 객관적인 보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네요. 중간에 배당이 한 3.5% 있었으니까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러한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인하를 하려고 인상을 했었고, 이제 인하를 하기 위한 그런 초석인 거고요. 물가가 거의 평균 수준으로 돌아온 느낌이고, 소매 판매 역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초록색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경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를 하던 금리 인상을 하던 연준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개인 소비 지출은 뭐 떨어졌으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소매 판매를 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죠. 경기가 좋으니까 더 활성화시키겠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거 사실 말장난이거든요. 근데 어떤 애널리스트들, 어떤 경제학자의 의견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결국엔 선택지는 연준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채권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채권이 포트폴리오에 없다라는 것은 공격만 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보시면 8,130원까지 올라오면서 바닥에서 잘 담았다라고 한다면은 배당 수익률과 더불어서 가격 차이까지 누릴 수 있었을 거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측면에서 이 순수 채권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국내 최고의 시가총액을 가진 ETF H30년 미국 국채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반등하는 경우인데 해지되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는 방어되는 전략인데 배당이 3.5%입니다. 자,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다르게 지금 RSI가 상대적으로 고점 부근에 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분산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 적립식으로 TLT 이야기를 보여드렸고요. 지금하고는 다른 모습인 거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 커버드 콜입니다. 제가 이 채권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지금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이때가 금리 인하를 처음 했던 거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금리 인하를 처음 하고 보면은 앞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야 정상이단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역사적인 바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섣불리 예측하다가는 정말 어려운 것이 채권인데, 커머디티, 원자재 상품 섹터 중에서 지수를 제외한 가장 많은 변수를 지는 것이 결국에는 이 금리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다양하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말 한마디에 바뀌고 앞으로 예측에 바뀌고 금리 인하를 해도 안 떨어지고 안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채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보수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30년 채권인데 커버드 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방을 좀 방어하면서 상방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프리미엄으로 배당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 시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을 100% 상승을 추구하진 않아도 변동성으로 바탕으로 채권의 하방을 방어하면서 프리미엄으로 배당을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두 가지를 5대5, 3대7, 뭐 7대3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섞되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채권이 포함되어 있거나 금이 들어가 있어야 지금처럼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좀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실제로 신한에서 오늘 나온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채권의 30%를 가져가자라는 거거든요. 주식에 100% 보유하는 경우에는 한번 찔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음 전장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와신 상담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포트에 방어할 수 있는 전략도 있어야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100번, 1000번 강조해 드려도 뭐 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식을 100% 한다라는 것은 너무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채권 30% 대체 그래서 해지 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져가자라는 건데, 저는 뭐 이렇게 해놓고 끝이 아니라 리밸런싱을 하자라는 겁니다. 주식과 채권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앞서 이렇게 주식 올라가고 채권 이렇게 떨어진다시피 했지만 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 시점 후에 돌아봤을 때 가격 차이가 다시 좁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또 주식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리밸런싱이라는 건데, 너무 비싼 거를 무리해서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운이 좋겠지 하면서 사는 것은 내 돈을 투자하면서 좀 경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분기 때 주식이 좀
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신한에서 구간별로 일단 4분기에 반등한다라고 보니까 일단은 안전자산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는 것이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축소한다라는 거고, 일단 고점 부근이잖아요. 왜냐하면 퍼가 200배, 300배, 팔란티어 오늘 보니까 퍼가 400배입니다. 테슬라도 130배인가 그렇고, 엔비디아 60배긴 한데 일단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끄러운 미국과 조용하게 반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데이터도 제가 섞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핵심이에요. 관세가 지금 통상적인 관세 10%, 그다음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하면서 25%,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 상호 관세까지 서로 보복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4월 2일까지 국가별로 차등 부과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시끄러울 예정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재하는 트럼프와 젤렌스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가관입니다. 중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트럼프의 반기를 드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부채한도 협상도 곧 다가옵니다. FOMC까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시끄럽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5개월째 반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 선행지수,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살펴보면은 이 회색이 차이나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째 조용히 반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와는 다르게 중국이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는 측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갑자기 포트를 중국으로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시끄러운 미국 그리고 조용하게 올라오는 중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주식은 계속해서 보유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주식을 파는 건 또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 혹은 많이 오른 종목을 일부 안전자산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싸움일수록 의외로 말 한마디에 정리되는 것이 또 어른들의 싸움이고, 사소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또 애매하게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4월 혹은 3월 FOMC, 근데 중국 양회까지 있으니까 큰 틀에서 좀 지켜보시고, 무리하지 말자라는 거. 공격적으로 막 20년, 30년을 놓고 보는 투자인데 하루 이틀 안에 쇼업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회복하는데 반년, 1년, 3년, 5년 걸립니다. 역시 급한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오늘 엔비디아를 보면 지금 장 시작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폭락했어요. 4.4%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요새 엔비디아예요. 변동성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초 체력이 약하다라는 건데, 이런 시장에서 바닥을 함부로 예측하고 들어갔다가는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같은 거 물려도 배당 이자 받으면서 그냥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 담는 것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금 같은 거 환율이 빠지면은 또 금 채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고요.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1년째 드리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안전자산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주식이 사랑하고 무지성으로 모아가고 자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장 앞에, 폭락 앞에 무너지는 게 내 자산이거든요. 내 월급이 한 1,500 되면 상관없습니다. 1,500 빠지면 다시 넣을 수 있잖아요. 300, 400, 200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장기적인 싸움에서 한 놈만 패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되면 좋은데요.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좋은 거.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회복 시에 시간 가치, 비용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 되는 경우는 인생 걸고 올인하는 경우, 대출 받아서 풀 배팅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근데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10%, 20% 더 먹는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지만, 빠지면 달라집니다. 수수료나 비용 신경 쓸 것 없이 균형 잡히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겁니다. 욕심 부리면은 분명히 탈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도 이벤트가 많지만 또 큰 이벤트들인 만큼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이벤트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의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그 타이밍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크게 짚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